철도 노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3년에 불과한 운영 기간은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에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며칠째 계속되던 한파가 풀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예년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특활비, 특수활동비라는 국가 예산이 있습니다. 국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누가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이거 증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몇 년 전 한 국회의원은 매달 나오는 이 특활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사기획창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 취재할 당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매달 나오던 이 특활비를 모아서 개인 빚 갚는 데 썼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활비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힘있는 기관에만 주어지는 쌈짓돈입니다. 3년 전 한 시민단체가 검찰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1심과 2심 모두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내역은 투명하게 떳떳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1심 재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정활동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돈이란 없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가 쓴 긴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전략을 담은 책 넥스트 스텝, 이 책 매일 4명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특집 공개 방송 12월 25일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지혜로운 나만의 경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요. 드디어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유화, 김영익, 이종우, 최준철, 박대기 등 경제쇼 최고 인기 연사들의 2023 경제전망 토론과 특별 강연도 마련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 경제쇼 사우디를 비롯한 이 중동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어떤 변수가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 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교수님 인기가 요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유, 홍 기자님 인기가 더 많던데요. 그거 당연한 거고 같이 좀 인기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저보고 저한테 댓글이 많이 달래요. 제 유튜브에. 네. 좀 홍 기자님을 좀 잘 대해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겠습니다. 그분 제가 좀 떡 좀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좀 억울해요. 네. 오늘은 좀 점잖게.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자,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이 이달 초에 중동 지역 방문했잖아요. 네. 걸프 지역 6개국 GCC 이사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석유하고 가스 수입 확대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달러 말고 위안화로 그럼 결제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실
며칠 전에도 한번 저희 경제쇼에서 한번 다뤘는데 뭐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좀 안 교수님이 중국 전문가니까 네.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준비 다 돼 있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거든요. 네. 상하이는 석유 결제 원유 선물 시장. 석유 거래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 위안화 결제 플랫폼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해달라. 예. 그리고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 네. 통화 결제 시스템 이거 대체할 것도 CIPS, CIPS, CIPS 예. 이거 중국판 스위프트죠. 네, 맞아요. 예. 이거 해도 되니까 예. 얼마든지 해도 된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해요 일단은? 안 교수님은 가능하다고 말하실 것 같은데. 저요? 예. 제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로 예. 지금 가장 강화하는 게 외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동남아를 걸쳐서 또 G20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대통령도 만났고 미국 예. 대통령도 만났고 또 그 아시안 국가들 예. C+3 국가들 회의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방면으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예.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사실 외교 쪽에 굉장히 지금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오히려 3기 와서 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중동 지역의 방문이 바이든 당시 방문하고 너무 비교되면서 그렇죠. 중동의 그 오일 부자 이 왕자님들이 굉장히 지금 시 주석을 환영하는 모습, 그것도 최고의 대접을. 근데 지난번에 2016년에 갈 때도 그런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해주면서 이번에 사우디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예. 설정을 했고요. 예. 거기에는 경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예. 그리고 군사. 이런 협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경제, 금융, 과학기술, 군사. 예.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게 지금 중동 같은 건 중국의 제1 원유 공급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원유를 주로 60% 이상 수입하는 국가니까 이 예. 중동 국가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제1 공급원이잖아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은 가장 중요한 중국의 또 상품 시장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무역 트레이드, 무역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제7위, 중국의 제7위. 7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실제 이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건설사들 있잖아요. 예. 또 중동에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구축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도 이번에 빈살만 왕자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 다 만나고 너는 뭐 할 수 있니? 너는 뭐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와서 예. 많은 그 협상을 했는데 사실 네옴시티의 가장 큰 주력군은 중국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유는 그게 스마트 도시 개념이거든요. 예. 스마트 도시의 핵심이 디지털 경제가 있는데 예. 스마트 도시를 가장 잘 실제 구축해봤고 실제 데이터도 있고 잘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미래 5G 기반의 이런 신형 도시를 만든 데 있어서 중국을 가장 큰 그 협력자로 생각하고요. 예. 근데 지금 그동안 사실 사우디 같은 이런 우리가 우리 기자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동 자체가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사우디와 이란. 주요 주축이 이란 이렇게. 예. 근데 사우디 쪽이 좀 친미 국가였고 예. 또 오일머니 사실은 달러가 기준통화할 수 있는 이유가 석유에 매칭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일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사 역량까지 플러스하면서 미국이 장기간 지금 세계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석유에 폐경된 달러를 했던 사우디가 이번에 바이든이 갔을 때 굉장히 영어로만 써서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왜 웃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예. 그리고 우리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는 예. 완전히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딜도 엄청 몇백억 달러 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비된 모습을 보였죠. 예. 그래서 근데 시진핑이 사실 이번에 협력 동반자 선언문에 위안화 결제를 좀 적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면으로 이 석유에 패킹된 달러의 역할이 상당부 위안화로 옮겨오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징적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미 그게 이렇게
만약에 사우디 쪽에서 위안화를 결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위안화가 어디 운용할 데 없으면 안 그렇지.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다시 결국은 가진 위안화 운용을 다시 중국 본토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본토 네. 자본 시장에. 그럼 들어가서 운영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국의 자본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그렇지. 옛날에 예. 사우디가 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서.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 이 사우디가 갖고 있는 만약에 위안화 결제했다면 위안화를 중국 채권 시장을 통해서 예. 중국 국채를 갖고 있든지 예. 아니면 이제만한 선물 시장에서 그걸 계속 결제하면서 해지를 예. 해줘야 되거든요. 예. 위험을. 그래서 위안화를 보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국제간 결제가 되려면 그 스위프트 같은 정상 결제 시스템이 예. 그게 코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은행 코드가 달라서 예. 문자로 왔다 갔다 하고 코드 표준하거든요. 결국.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중국의 칩스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가능하니까 예. 사실은 인프라는 다 돼 있어요. 결제 인프라는. 예. 그래서 한 해 안에 문제만 남았는데 예. 사우디는 좀 너무 거기까지 가면 예. 한 번에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민주당 바이든 정부하고 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다음에 또 만약에 미국이 공화당이 올라오면 공화당은 또 사우디하고 굉장히 예. 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공간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대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뭐 유튜브에서 안 교수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럽냐고 다른 사람 같다고 오늘은 부드럽게 대해주는 아니 홍반장을 좀 거칠게 다뤄달라고 그런 주문들이 많네요.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아니 한번 원래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해서. 갑자기 부드러워져서요.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분이 왜 이러신가? 뭐 다른 또 속셈이 있나? 뭐 이러 불안해서 진행이 안 되네 막. 정말요? 알았어요. 그냥 본격 해볼까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달러의 네. 그 석유 대금을 여태까지 달러로 받았던 이유는 네. 달러는 어쨌든 간에 네. 안정되잖아요. 네. 미국 국채도 있고 네. 미국 국채는 그렇게 막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으로 만약 일단 먼저 그거보다도 네.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은 그러면은 위안화로 받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받아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네. 결정은 안 했구나. 네. 그러면은 사실은 하고 싶어 하죠. 네. 아니 하고 싶어 하면은 근데 그게 또 제가 먼저 질문을 오케이, 좀 많이 네. 끝낼게요. 네. 중국 그 받으려면 위안화라는 게 네. 안정되고 네. 갑자기 이 위안화를 잔뜩 받았다가 이거를 뭐 해지하기 위해서 중국 국채를 사거나 이랬다가 네. 위안화가 만약 폭락하거나 네. 중국 국채가 막 폭락했어. 네. 그럼 이걸 갖다 중동 국가들은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달러로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지 저 알아요. 예. 네. 근데 조금 표현상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달러 국채를 사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많이 다뤘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예. 자기네 국익의 주로 중심으로 다른 나라 부를 갖고 왔다 뺏었다 넣었다 하면서 하는 걸 그동안 제가 경제학 교실을 열어서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은 좀 오해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걸 경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예.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외환보유액 90% 이상 다 달러로 갖고 그랬죠. 있었어요. 많을 예. 때는. 예. 근데 지금은 60%도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달러 국채를 샀더니 쉽게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예. 지금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랬죠. 금융위기 때 한 번, 이번에 코로나 때 한 번. 예. 그리고 또 자기네 국익 때문에 또 지금처럼 빅스텝, 킹달러 하면서 또 다른 나라 경제를 거의 초토화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달러가 지금까지 했던 비헤버리죠, 행태가.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지금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달러 국채를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질문하신 요점은 그런 건 있죠. 달러는 전 세계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디 가나 예. 어디서나 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화폐고요. 예.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 금융시장에 넣고 싶으면 넣고 예. 뭐 그냥 집에다 넣고 싶으면 넣고 그럼 누구한테 넘길 수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화폐죠. 예.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위안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IMF의 SDR 통화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는 국제 주요 통화 맞아요. 결국 예. 전 세계 무역 결제의 3%를 차지해서 일본 엔화보다 무역 결제 화폐가 비중이 더 커요. 예, 예. 위안화가 오히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 기업이 위안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쓸 데가 써먹을 데가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위안화 국채를 사서 안전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 가치 보존의 법칙에서 보면 위안화가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레인지가 제일 낮아서 1달러 대비 6위안이었고요. 예. 제일 그 가치가 떨어져서 1위안 답이 7.4까지 왔어요. 예. 이번에 살짝 올라갔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 보존은 중국 위안화가 훨씬 더 잘했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위기가 오고 힘들어질 때 미국은 어차피 기초통화 국가니까 절대 망하지는 않죠. 예. 자기 확실한 그 기술력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전자산에는 들어가지만 예. 그걸 갖고 있어 내가 안전하냐. 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가 그런 변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태까지 잘 방어를 해왔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이유는 안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이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방어적이었던 거지. 맞습니다. 만약 중동에서 이걸 어디다 위안화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면은 네. 그 중국 자본시장도 좀 개방되고 그래서 투자돼서 좀 맞습니다. 굴리고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 개방되는 순간 네. 그럼 미국이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네. 요리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니까 안유화의 경제 교실을 많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꼭 그걸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자본시장이 덜 개방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환율 안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정부가 나서서 환율 안정을 해주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좋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게요. 제가 옛날에 그 위안화 채권 시장에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08년부터 중국이 2008년부터 2014년 데이터를 가지고 위안화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제가 계산했거든요. 수익률을. 채권 시장에. 그때 연 평균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오차가 생겨도 몇 프로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평균 연 수익률입니다. 66%예요. 연 수익률. 왜 그냥 일대는 반응을 엄청 세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6% 볼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리액션이 제가 좀 약했군요. 아무렇지 않게 66%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잠깐 지금 유튜브 댓글 보느라고 지금. 집중하셔야지. 66%.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66% 진짜 엄청나네. 근데 그중에 절반은 환율 수익률입니다. 환수익률. 예를 들면 33은 순수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재미있는 거는 2008년부터 2014년 중국은 거의 파산 사례가 0입니다. 중국 채권은 다 중국 채권시장에 이렇게 거래되는 채권 다 트리플 A였고요. 그때는 정말 거짓말 파산 사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의 상식으로 봤을 때 채권부터 주식은 이게 위험 자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데 파산 사례가 없다는 건 리스크가 0이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0이면서 수익률이 연수 66%라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제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마치 은행에 저금하듯이 66%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서를 왜 썼냐면 한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때 그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본시장이 아직도 이 덜 시장화된 형태죠. 충분히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부 주도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가능하다라는. 근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한 시장이죠. 근데 그 이후부터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까지도 이거 파산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이거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유기업 파산을 그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크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급속도로 떨어지고 환율도 전화가 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뭐 미국하고 예.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군요. 예. 제가 뭐 기본 지식이 딸려서 네. 이 얘기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적고. 네. 그러면은 네.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미국하고 여태까지는 완전 친미 왜 사우디 안보를 미국이 그 대신 조건으로 안보를 해줬었으니까 예, 예, 그 대신 예. 석유 달러로다가 그렇죠. 해다는 걸 예. 조건으로 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사우디가 사실 자꾸 미국하고 등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보이기에는 네. 이게 정말로 등지려고 하는 건지 헤어질 결심을 한 건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그냥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블러핑. 나 예. 이런 그 중국도 그렇죠. 있어. 미국 너무 그렇죠. 그 우리 무시하지 마. 맞아요. 셰일가스 그런 거 함부로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 계속 써야지. 우리 그럼 중국한테 간다. 이러려는 속셈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예. 켈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사우디 정부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사우디는 사실 친미 쪽이잖아요. 여기 예. 지금 사우디 그다음에 UAE, 쿠웨이트, 여르단, 이집트, 수단은 우리가 순위파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는 미국을 가깝게 하면서 자기 안보는 해결한 국가죠. 예. 대신에 조건이 뭐냐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내내 기름에 우리 달러를 결제할 때 써라는 거였고 예. 이 나라들이 받아간 건 뭐냐면 미국의 우산이었죠. 군사 우산이었죠. 그래서 둘이 전략적으로 같이 갔는데 예. 이게 석유 시대에는 가능해요. 이런 협력이. 왜냐하면 석유 시대는 석유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되는 시대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공업이 다 에너지가 석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석유 시대에는 석유를 가진 자가 부자다 보니까 오펙 국가 다 부자였잖아요. 예. 근데 90년대 이후 와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본격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예. 미국에서 이제는 가스와 이게 석유의 독립국가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미국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계속 중동 국가에 감산을 요구합니다. 예. 첫째, 이때부터 기분이 나빴죠. 예.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가 됐을 뿐 아니라 수출국가가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중동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벽하게 미국이 생각이 드러난 거죠. 뭐가 드러났냐. 전략적 이 앞에서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걸 봤죠. 예를 들면 러시아는 석유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이번에 미국이 악수를 둔 게 뭐냐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죠. 예. 퇴출시켰어요. 예. 이거는 중동 국가들한테 어마어마한 논란 시그널을 준 거죠. 내가 나도 저 언제든지 상태가 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였죠. 미국 맘에 밑보이면은 네. 근데 이 나라도 유일하게 이것만 파고 먹고 사는 산업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만 파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러시아처럼 만약에 스위트 이런 데서 제재를 당해서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거래 대상이 중국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자기네 사주는 것도 아니야. 미국은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주는 돈을 내는 건 중국인데 미국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만약에 스위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해버리면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건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동맹국가면 말 그대로 상대방도 이렇게 먹게 살 공간을 주면서 정책을 예. 해야 되는데 아예 죽어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는 잘 갈 때는 우리 외교가 이렇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잘 갈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갈 때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그런 시그널이 제시하는 게 완벽하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35 사우디 2035 비전을 여러 가지 내용이 쫙 있잖아요. 예.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경제 다각화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를 이제는 다른 걸로 그렇죠. 또 먹고 살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냥 다른 걸로 먹고 살면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에 뭐 산업 인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 말이 쉽지 거기 가서 하다못해 이런 여러 하나 생산 설계를 만드는 것도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그거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이 있는 블루 칼라 노동자가 필요해요. 예. 그걸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이유는 중국 사람이 가장 가성비 맞게 그걸 가장 빠르게 예. 가장 확실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서 예. 거기 가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월급도 그렇게 낮게 받을 수도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사우디 정부에서는 뭐 이번에 네옴시티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나라는 기술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 예. 빨리 할 수 있고 경험도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이거 빠른 시간에 구현을 해내야 미국을 싫어한다기보다 예. 자기네 플랜 B를 빨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같이 했다가는 이게 언제 플랜 B가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예. 이 사이에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공간을.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화웨이가 이번에 전체 거기 인프라 다 깔기로 계약했거든요. 통신망을 화웨이가 예, 다 한다고 깔기로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화웨이가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싸게. 그래서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던 거거든요. 뭐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일 잘해요. 그래요? 1위입니다. 예. 공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친 모습 좋아.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전략적 그 준비가 필요했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사실 또 미국이 자꾸 건드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자기 선거 활동할 때 사우디를 갔다가 천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사우디 기자 한 명 있었잖아요. 이름이 카시오기인가? 예. 대사관에서 살해된 사람. 예. 그걸 갖고 자꾸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서 예. 거기 왕족들이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예. 화났거든요. 예. 빈살만 왕자가.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를 건드릴 때 항상 인권을 들이대잖아요. 예. 인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동에서 인권을 들이대면 중동 국가가 벗어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거의. 예. 사실 인권 문제를 잣대를 대면 그렇지. 예.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한테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걱정이 불안감.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때는 이제는 확실하게 포스트 석유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왔어요. 예.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예.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럼 석유를 적게 써야 돼요. 예. 그럼 이 나라는 석유밖에 없는데 석유를 우리가 가설. 전 세계에서 이제는 완전 신재생에너지가 실은 이건 아주 먼 이야기지만 실은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예. 그럼 오펙 국가들은 돈은 오펙이 아닌 거죠. 그럼 뭘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살해된 기자 사우디 기자의 예, 이름은 카슈크지. 카슈크지. 예.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의 목적은 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물론 중동을 상대로 해서 산업을 중국의 산업을 갖다가 이전시키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달러로 안 벌고 위안화로 벌겠다는 거잖아요. 네. 위안화로 벌겠다는 거는 달러에 맺힌 한이 워낙 많으니 네. 달러의 위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네. 위안화를 퍼뜨리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석유가 그래도 포스트 석유라고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앞으로도 몇십 년은 그렇죠. 갈 텐데 네. 미국이 어쨌든 달러가 가장 핵심이고 그렇죠. 패권의 핵심인데 그 위안화가 이렇게 퍼지면 특히나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한 나라 두 나라 위안화로 다 결제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네.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미국도 그렇죠. 인식할 텐데 그렇죠. 미국이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생각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죠. 예.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갈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 첫 번째로 미국도 길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예. 미국도 중국하고 두 나라가 정말 이게 사고의 방식이 필요한데 예. 미국도 문제를 크게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략적 판을 읽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읽는 거는 어쨌든 지금 석유에 매칭시켜 석유 달러는 됐지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석유에 팽이된 달러 시대는 오래 못 가는 걸 알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어떤 달러의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석유 대신 예, 뭐에 묶을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 강국이 되는 거죠. 제조업 강국.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조업이 공동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 제조업에서 다시 주도권을 뺏어감으로써 예. 전 세계가 미국과 안 쓰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가는 게 미래 산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 5G가 중국이 제일 잘하니까 뛰어넘어서 한국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지금 6G 시대를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군사 이런 영역에서 계속 최첨단 경쟁력을 갖고 가는 이유가 이제는 자체 경쟁력, 자체 첨단 산업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쟁력으로 달러에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게 뭐죠? 국제통화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위안화 국제화가 뭐냐 질문하면 뭐 위안화가 뭐 우리가 세계 통화 무역 통화로서의 투자 통화로서의 리저브 보유 통화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위안화를 했을 때를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정의고 사실 위안화 국제화를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위안화 국제화는 뭐냐면 어떤 때 위안화 국제화 실현됐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면 엄지손가락 채들 때 중국 기업 이럴 때 중국 기업 이러면 엄지손가락 채들 때 중국 제품 하면 엄지손가락 중국 제품하면 이럴 때 엄지손가락 할 때 그냥 국제화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엄지손가락 미국 제품 엄지손가락 미국 기업 엄지손가락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탈세계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고 각자가 미래산업에서 지금 자기네 핵심 첨단 경제에 옵션하고 이제 글로벌화가 쫙 재개져서 지금 대부분 미국하고 중국 간에 첨예한 지금 첨단 산업을 두고 엄청나게 지금 미래를 결정하니까 그게. 그럼 제가 그 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그럼 미국이 어쨌든 달러란다. 석유가 더 이상 이제 달러 패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지를 못한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 요즘 미국의 반도체 갖고 이렇게 하고 배터리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자꾸 경쟁력을 키우는 게 달러 패권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달러 패권을 뭔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달러에 엮을 수 있는 패깅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제조업이다?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항상 세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기, 중기, 장기. 재미있는 제가 그냥 중간중간 재밌게 해도 되죠? 지금도 뭐 재밌으셔.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국인이 있어요. 이름이 토니 로빈슨이라는 라이프 코치 강사입니다. 강사. 라이프 코치?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 해줘. 그러니까 인생 설계를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이게 가슴에 와 닿아서 좀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 답변 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늘 앞으로 1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미래 20, 30년에 대해서는 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혼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 같은 말 보고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폐일에 대해서는 항상 가중치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폐 닥친 미래에 대해서. 더 쉽게 말할게요. 어떤 사람 지금 과폐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지금. 엄청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각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고 싶어.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앞에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 뭐이게네. 그게 심지어 그래서 자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게 봤을 때는 그 또한 지나갈 일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심지어 자살까지 갔냐. 그 앞에 일에 대해서 너무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게 뭐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시점에서 요 앞에 요 고난을 2, 30년, 2, 30년 후에 이 사람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걸 이겨냄으로써 오히려 2, 30년에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2, 30년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내 인생 망했어. 미래 내가 뭐가 되겠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과폐에서는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똑같다고요. 미국은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고방식이 전략적이라고요. 미국은 늘 미래 중국도 그렇거든요. 항상 말할 때 중국 영도자도 이런 말 써요. 50년 후에 중국, 100년 후에 중국, 두 개의 50년, 두 개의 100년 이런 말 쓰잖아요. 기사님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이 50년, 100년을 맨날 분노만 하셨지 한국이 50년, 100년을 얘기한 적 있어요? 없죠. 길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아니고 그것처럼 미국도 대국이니까 문제를 볼 때 길게 본다는 거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요 과폐 보고 중국을 때리냐 혹은 과폐 보고 뭐 누가 하고 뭐 하냐 아니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재밌게 하려고 장황하게 했어요. 그럼 미국도 그런 면에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중국만 그리는 게 아니고. 한국만 그럼 지금 큰 그림을 뭐 안 그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분노하시라고요. 아까 헤어질 결시 뭐 이런 영화나 보시지 마시고. 그거 보셨어요? 헤어질 결시? 안 봤어요. 나 그런 거 안 봅니다. 엄청 재밌는데.
또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보니까 지금 뭐. 욕 먹겠어요. 그 팬들한테. 네. 자, 그러면은 네.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어쨌든 중동 지역의 이런 그 변화의 조짐 네. 이런 게 네. 한국에는 이게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일단 첫째. 예. 또 단기와 장기로 말할게요. 예. 예? 단기는 한국은 좋아요. 예. 왜 좋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예. 특히 기술력, 고첨단 영역 두고 막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번에 왜 그렇게 딱 왕자가 왔겠습니까? 잘생긴 왕자가. 한국이 중요하니까 왔잖아요. 예. 일본이 아니잖아요. 예. 막 일본 취소하고 예. 한국 대단한 일본을 취소하고 지금 한국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열심히 했고 갖고 많은 지금 한국 업체들 많이 쓰려고 하고 또 한국 예. 업체들 워낙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 거 쓰는 게 덜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될수록이면 포트폴리오 중에 한국 거 많이 열려고 하겠죠. 예. 저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중동 국가들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예.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또 한국이 가장 잘해요. 많은 영역에서 예. 인프라 건설도 그렇고 예.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미래 이런 이런 ICT 영역에서도 그렇고 일의 효율성. 아까 중국이 제일 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차이가 하나입니다. 가성비 싸움. 아, 중국은 싸고 한국은 약간 비싼데. 같은 성능을 근데 어떤 영역은 이제 중국이 더 잘하긴 해요. 예. AI, 그렇지. 배터리, 예, 예. 전기 예. 자동차 예. 이런 거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만만치 않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물론. 예, 근데 예. 가성비는 확실히 중국이 더 싸죠. 예. 예, 그런 면에서 한국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도 포트폴리오 중에 한 개 중요한 국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 옛날에 기술이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냐면 냉전 시대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예. 소련하고 미국이 항공을 놓고 싸울 때, 예. 우주를 놓고 싸울 때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공했거든요. 예. 똑같이 두 큰 나라가 싸울 때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지금 미국이 못 쓰게 하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뭐죠? 기술 독립이 자립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립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어차피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중국은 공대가 대학 중에 제일 많아요. 예. 그 리더들이 대부분 다 공대 출신에서 그 많은 옛날에 그렇게 못 살 때도 그 핵을 개발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모든 걸로 해서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을 자기네 우선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가졌던 이 우세가 예. 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한국도 미래 50년, 100년을 그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제가 물어본 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금 더 너무 큰 50년 100년을 그린 거고 한 1년 앞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이거 달러로도 지금 위안화도 지금 쓰겠다 하고 중국하고 이 중동 국가들이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만약 결제 시스템으로다가 중동 국가들이 이걸 받았다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 그건 별 영향 없는 거예요? 어디 한국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동이 나서서 그 부담을 졌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아시아 대신 졌다. 아니, 대신이란 표현 안 정확해요. 그건 취소하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옛날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할 때 사실 제가 그때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한국이 제일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행에. 근데 한국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영국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그냥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묻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묻어간다라기보다 덜 부담스럽죠. 내가 어떤 총대를 메고 어떤 파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게 묻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쨌든 자 위안화 결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히 석유를 결제하는 어마어마한. 그냥 한국하고 중국 3천억 달러의 무역 결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상당 부분 다 달러로 결제돼요. 사실 삼성은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자기 그룹 안에서 넷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실제 결제는 얼마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달러로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안화라는 국제 주요 통화가 발생할 때는 그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만약에 사우디가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운영할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앞으로 장기간 자본시장 개방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설 한국의 위안화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예. 중국은 개방을 못하니까 예. 한국에 이 위안화 해지를 할 수 있는 한국의 금융상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위안화 글로벌 허브가 될 수도 있죠. 옛날에는 그게 홍콩이었어요. 예. 홍콩이. 그런데 홍콩은 이미 완전 중국 체제로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한국이 이제는 금융 허브로 가야 될 나라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주로 달러 위안 시장만 있지만 위안 시장도 있어요. 근데 예. 이거 좀 키우면 예. 앞으로는 중국하고 위안화 결제하는 그 자금들이 한국에서 한번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장을 만들어지면 돈들이 여기 와서 일본이들이 한국에 와서 예. 운영하면 사우디 그 세계 국부 펀드가 한국에 와서 운영하게 됐고 예. 한국의 금융 인재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예. 한국이 금융이 커지면 금융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좋은 점도 있죠. 그런 그리고 면에서 한국이 또 전기적으로. 무역 결제할 때 위안화를 상당 부분 예. 왜 좋냐면 한국이 왜 위안화 금융시장 할 수 있냐면 예. 이미 실제 3천억이 아까 달러로 지금은 다른 게 없으니까 달러로 결제하지만 예. 대기업 빼고 이런 상당 부분 중소기업은 실제는 B2C 기업은 직접 위안화로 하면 시장이 확 커져버리거든요. 예. 중국 사람 편하 외채수로 바로 결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것처럼 한국 소비자가 완전 위채표로 결제하면 위챗페이. 예, 시장이 위채표로 결제를 기능을 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거 직구로 확 사버리겠죠. 쉽게 그러면 위안화라는 게 기본으로 필요로 하니까 한국 시장에서 그게 운영이 되면 너 좋고 나 좋고 내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니 알아들으면 어렵지. 다 알아듣고 있어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래서 기회일 수도 있다. 네. 일부 아주 조금은 못 알아듣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안화가 네. 물론 안 교수님 말이 다 맞는 거라고 볼 물론 수는 아니에요. 없지만은 저는 그냥 나의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네. 위안화가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을 자꾸 펼치면은 한국한테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한국이 위안화를 금융시장 해지할 수 있는 금융시장,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 네. 중국에는 그게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도 잘 못 믿고 영국 사람들도 잘 못 믿고 할 테니 네. 한국의 위안화 바로 옆 나라니까 네. 한국에서 그 대체할 수 있다 해지를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요. 예. 그 한국이 아마 금융 사이드 안에 있어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금융 사이드잖아요. 예. 한국이 2000년 초반에 세계 1위 파생 시장이었어요. 금융. 예. 그래서 한국 사람만 몰라요, 이거. 예. 전 세계 특히 중국 사람들이 파생 금융 시장하면 한국이 1위라고 생각했어. 세계 1위. 근데 한국 사람 정작 모르더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계 한국이 뭘 그렇게 파생 상품을 많이 코스피 가지고 200 옵션 선물이 세계 1위 했어요. 그때 1위였어요. 세계 1위. 예. 예, 거래량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뭐가 허브예요? 거래가 많아서 여기서 유동성이 좋고 빨리빨리 팔고 사고 이런 게 세계 허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세계 1위 했는데 이유는 뭔지 알아요? 2000년 초반에 해도 중국이 완전하게 중국 2001년에 WTO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 완전히 이렇게 막힌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 이미 중국이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는 차이나 리스크 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계 경제를 중국이 영향 주니까. 예. 그럼 차이나 경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할 시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을 개발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럼 그때도 그럼 한국을 그렇죠. 그런데 딱 봤더니 한국이 코스피가 중국하고 우리가 커무브먼트라고 해요. 동조화라고 하거든요. 예. 같이 가고 같이 떨어지니까 예. 한국 코스피 200 가지고 해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떨어질 것 같다면 코스피 200 팔고 예. 올라갈 것 같다면 코스피 100 살고 그걸 리스크 해지라고 하거든요. 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장이 글로벌 자금의 수요가 한국에 와서 표현이 된 거예요. 예.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요가. 예. 근데 그때 세계 1위 하다가 후에 팍 떨어진 이유가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확 5배 넘게 올려놓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거래량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는 뭐 그냥.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하나 좀 만약에 한국이 그런 위안화 뭐 덕분에는 아니지만 위안화 때문에 그 금융시장 허브가 돼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대신 정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위축됐잖아요. 이거에서는 우리 돈 먹보다 이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네. 돈 쉽게 버는데 못하러 일부 기름치고 조이고 해서 저걸 만들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바람직할까요? 예,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 전 세계 식민지를 두면서 자기네 예. 금융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 식민지들이 다 하나둘씩 독립하면서 그 자원 우세가 없어지면서 예. 지금 이제는 영국이 역사에서 가장 지금 힘든 시기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비슷해요. 제조업 공동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예. 지금 힘들어진 예.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 참조를 해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금융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국가의 강국 순위는 무역 대국, 예. 예? 예. 제조 강국, 예. 금융 강국, 예. 군사 강국 예. 이 순입니다. 그럼 한국은 나라가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어요. FTA가 58개 국가하고 체결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경제 영토가 세상에서 가장 커요. 예. 그게 무역 대국, 예? 두 번째 제조 강국. 저는 이미 제조 강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잘 가야 예.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금융 강국. 근데 요건 요렇게 조금 요렇게 낮춰야 돼요. 자, 몰라쳐요. 금융. 그다음에 군사 강국. 예. 저는 군사 강국이라고 봐요. 한국이 순위가 앞에 있거든요. 한국도. 예. 그럼 지금 뭐가 남았죠? 금융이 남았어요. 금융이. 근데 옛날에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이 서포트하는 그래야 보안. 예. 사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금융이 선도를 해서 제조업이 더 강국이 돼야 되는 예. 거예요. 혈액이 잘 돌아야 혈액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이에요. 네. 건강해져요. 그리고 자본이 오고 기술이 옵니다. 기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어렵게 돈 버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미국, 영국도 다 그래서 제조업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쉽게 돈 벌 수가 있는데 못하러 어렵게 돈을 벌려고 하냐 이거였잖아요. 죄송한데요. 네. 저기 그 금융 시장이 크다 해서 다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금융으로 한번 돈 벌어보실래요?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경제쇼 하면서 주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 주식을 안 해봤었거든요. 아, 네.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판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아 진작 했으면 내가 큰 돈 벌었을 텐데. 그건 모르죠. 자 주식시장 얘기, 네. 이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네. 중국 주식시장 네. 내년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경제쇼 나오는 패널 중에서도 완전 정반대야. 나 누군지 알아요. 네. 아니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건 저만 알면 되고 중국 주식 전망 내년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들어가면 큰일 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교수님은? 자 기자님. 네. 제가 여기서 금융 교수를 많이 열었잖아요.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방금 일단 길게도 내일도 어차피 한번 더 나오셔야 예, 되니까. 그럼 하는 데까지 할게요. 예. 일단 첫째 예. 내년의 키워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냐를 기본을 알고 가야 되니까 예. 미국 금리 정책을 알아야 돼요. 예. 올리냐 4분기 가서 떨어지게 하냐.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피니언 다른데 일단 예, 오케이. 금리 예, 예. 미국 예. 금리 동향 예. 그거 먼저 판단해야 돼요. 예. 둘째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가냐. 예. 예? 예. 세 번째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냐. 예. 그리고 탄소 배출 ESG가 어떻게 가냐. 예. 지금 유럽에서 이번에 새 정책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키워드를 봐야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가격, 에너지의 유가 이런 예. 것들 어떻게 가냐.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확실한 거는 지금 미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해에 예. 금리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두 개로 나눴어요. 예. 내년은 자이언트는 안 하고 예.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예. 문제만 남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좀 관리하는 게 4분기에 가서 금리를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냐 그냥 그대로 가냐 문제 요것만 남았어요. 예. 그럼 어쨌든 우리가 떨어진 건 뺍시다 그럼. 예. 어쨌든 올리잖아요. 예. 그럼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미국뿐만 그렇지. 아니라 전 세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기본 스탠스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지금 그중에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럼 다음 시간 합시다. 그럼 내일 이어서 네. 하는데 네. 뭐 거기서 한 20초. 그럼 13초 결론만 말할게요. 남았으니까. 예. 중국은 내년에 잠깐 좋았다가 예. 그다음 해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좋았다가?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 잠깐 먼저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진다. 예, 투자 시장이 아니고 투기로는 좋다. 아, 예.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아우 좋은 말이네. 내일 그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안유아 교수님 오늘 아주 그냥 뒷부분에 가서는 원래 모습 보여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